네, 2부입니다. 우리 봄 작가님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분홍색이에요. 벚꽃 색깔. 네. 네. 아, 나 얘 표정이 이렇게 우수에 차 있는 거 처음 봤어. 아니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그 강아지 눈빛이에요. 아, 개 눈빛? 그 아저씨 옆에 있는 개. 데이지. 네. 시라도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네. 인종차별 얘기를 이제 했는데 내가 쉬는 시간에 잠깐 생각났던 게 나는 인종차별을 하는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유치하고 빈곤하고 저급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 중국인 가족이 이사를 왔어. 근데 내가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중국인 가족이랑 한 3번 정도 같이 마주쳤어. 분리수거를 했어. 근데 부부가 나오는데 겨울인데도 남자는 거의 빤스에 가까운 반바지를 입고서 패딩을 입고 쓰레빠를 신고 나오고 아줌마는 잔뜩 껴입었는데 잠옷을 어느 정도 비추는 상태에서 패딩을 껴입은 상태에서 뭘 버리잖아. 그럼 분리수거를 하면 분리수거를 해야 되잖아. 그럼 나 왜 분리수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갖고 와가지고서 분리수거장에서 결국에는 비닐 버리는 데다가 다 버려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거기다가 다 버려 그냥. 근데 그 중국 음식 특유의 냄새라든지 그게 이질적이잖아. 그게 나고 남자는 저쪽에서 그 빤스 같은 반바지 입고 담배 계속 피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중국인이군 했는데 이게 2번 3번 되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중국인이 이사를 왔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한 가정 늘어나면 내가 싫겠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되는 거야. 진짜로 싫겠다. 그러나 예전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미국인 마을에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하나가 이사 오면 그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이사 가기 시작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이거 인종차별이다. 니 너무하다. 어떻게 다문화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거 남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만약에 이런 중국인들이 있고 거기서 자녀를 키우고 그런 문화가 우리 동네에서 퍼지기 시작하면 내 자녀를 걔네들 속에서 왜냐면 걔네들은 더 투박하고 거친 문화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살려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인종차별이에요. 그래요? 내가 하는 생각이 인종차별이야? 네, 그게 인종차별이에요. 그래요? 네. 분리수거는 해야 되잖아요. 분리수거는 해야 되는데 그거 근데 뭐 못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저 중국인들은 저걸 못해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지. 저도 신혼여행 갔을 때 중국인이랑 싸웠거든요. 그 이렇게 노젓는 거 이렇게 타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있는데 앞에 중국인 2명이랑 이렇게 앉았고 저랑 아내랑 했는데 노젓는 게 빡센데 처음에 이렇게 막 재밌게 졌다가 나중에 한 30분 안 졌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영어로 해. 이렇게 치얼업 내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끝나고 나서 싸웠고. 근데 앞에는 이렇게 외국인이랑 같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미국 계열은 약간 리액션이 좋잖아요. 그리고 화기애애하면서 해가지고. 중국 사람도 외국 사람이에요. 네. 언어 자체에 이미 다 인종차별적인 게. 제가 인종차별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외국어는 서양말, 중국 사람들 말은 중국말.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진짜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 과연 나한테 적용을 했을 때, 서양 애들, 백인들은 이렇게 인종차별을 해 그러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인종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자기 스스로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째 씬입니다. 그 몽족 파티를 지낸 이후로는 이제 자기가 집에 있을 때 몽족 아줌마들이 선물을 가져오면 싫은 척 하면서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전엔 다 버렸거든. 먹지도 않고. 근데, 이 만두는 맛있었어. 막 그러면서 이제 받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타오가 그 그랜토리노를 훔치려 했던 것에 대해서 죄 씻는 마음으로 월트에게 와가지고서 이제 몸으로 때우기로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일을 할게요.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타오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너 뭐 할 줄 알아? 그랬더니 별로 없는데요. 그랬더니 가서 나무 위에 있는 새라고 해요. 새가 몇 마리 있는지나 세봐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뭘 시킬까 하다가 월트 건너편 집에 이제 지붕이랑 막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그 건너편 집수리를 시켜요. 근데 얘 보니까 비가 오든 뭐가 어쨌든 얘가 성실해, 착하고 그거를 이렇게 월트가 담배를 딱 피면서 인상 쓰고서 담배를 피면서 쳐다봅니다.
이 녀석이 착한 놈이구만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동네 해결사 같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월트가 알았어. 내가 점심 먹고 타오를 보내서 도와주도록 할게. 그렇게 이제 보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월트의 병세, 아까 기침했는데 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병세가 점점 이제 심해져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저쪽에서 웬 이민자 간호사가 커스키? 가스키? 커스키? 고알스키. 코알스키인데 코알스키 발음 못해. 그래서 계속 카스키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월트가 타올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월이라고 불러. 수건이라고. 야 타월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타오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 유아라는 애가 있는데 냠냠이라고 불러. 냠냠. 네가 좋아하는 냠냠 막 그러고 타월 수건 막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사실 이제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게 니도 똑같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민자 간호사가 카스키라고 부르고 가니까 이제 의사가 왔는데 의사도 이제 동양인이죠. 추라는 이름의 동양인 의사예요. 그래서 내가 진료받던 백인 의사 어딨냐? 그랬더니 그만둔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이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죠.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잘 있냐? 뭐 별일 없냐? 네 아버지 바빠요. 끊으세요. 뭐 그렇게 이제 끊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아픈데 자기가 스스로 고립되었다는 뜻이죠. 타오의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난 거를 월트가 이제 가가지고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거꾸로 월트가 집에 냉장고를 들어 올리려는데 그거를 타오가 가서 도와주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월트가 마음이 열리면서 서서히 월트와 타오 간의 그 우정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타오가 월트의 창고에 가면은 막 연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진짜. 연장 가게같이. 근데 이게 미국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자기 차고에 연장들을 쌓아놓고 주말에는 뭐 만들고 뚝딱뚝딱 고치고 이게 미국의 보수적인 이제 중산층 남성의 로망인데 연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를 타오가 관심을 갖는 거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그 손녀는 차만 관심이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에 관심이 있는데 월트가 관심이 있는 그 연장에 타오도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면서 뭐 너도 이거 관심이 있냐?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월트가 기본적인 연장 몇 개를 이제 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우정이 돈독해져요. 월트가 타오에게 일자리를 구해줍니다. 너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건설 현장을 연결을 해주기로 해요. 근데 너가 너무 계집애 같으니까 먼저 남자다워야 된다. 이거 진짜 웃겨. 그러면서 남자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월트가 타오를 월트가 자주 가는 이탈리아계 이발사가 있는 이발소에 이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남자답게 대화하는 법. 너무 웃겨. 이거 안 봤죠? 여기부터는 안 보네. 남자답게 대화하는 법. 그래서 이제 욕하는 거. 딱 들어오자마자 야 이태리 이태리 촌뜨기 같은 놈, 대머리 놈. 잘 지났어? 막 그렇게 욕해요. 그래서 막 한참 서로 욕설을 주고받아. 그래서 어떻게 대화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타오 조그매. 그래서 너도 나가서 한번 해봐. 딱 들어오자마자 헤이 이태리 촌놈 늑다리 뭐 머리나 잘라주지 그랬더니 이태리 이발사 샷건을 겨누면서 대가리에 구멍을 내줄까? 머리에 구멍을 내줄까 막 그러면서 이제. 아니 뭔가 지난번에 감정하고 나서 김사부가 막 화내는 거 배우고 싶다고 임보라한테 배웠던 장면이랑 약간 비슷하다. 근데 걔네 대화하는 게 너무 웃겨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욕부터 하는 거 아니고 처음 봤으니까 이제 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욕을 하면서 뭐 자동차 수리에 대한 욕이라든지 여자친구나 부인에 대한 욕이라든지 뭐 이런 욕을 해야지. 뭐 그랬더니 저는 차도 없고 부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태리 이발사가 아까 머리에다가 구멍을 냈어야 됐는데 막 그러면서 그렇게 욕하는 법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되게 좀 이때부터 월트가 진짜 우정으로서 어떤 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건설 현장에 데리고 가려면 공구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공구 가게에 마트에 데리고 가서 직접 사줘요. 그래서 여길 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는 공구를 어디에 담아서 가게 뭐 쌀자루 담아서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허리에 차는 벨트나 거기에 하는 그 공구들도 이제 사주고. 월트가 타오가 서서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이제 타오가 일자리 연결이 돼가지고서 그 버스를 타고서 일을 열심히 다닙니다. 일을 갔다가 오는데 드디어 또 몽족 깽단이 등장해요. 그 이제 뭐 깽단이라고 했지만 이제 양아치 한 5-6명이죠.
얘네가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아반떼 같은 차에서 이제 내려가지고서 우르르 때려요. 막 때리고 공구 빼앗고 부수고 그러다가 그 몽족갱단 대장 이 조그만하고 땅딸보가 담배로 얼굴에 이렇게 지집니다. 오. 타오의 얼굴을 담배로 지져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냥 되게 나쁜 놈들이야. 월트가 타오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하거든. 그래서 묻죠. 너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에요. 뭐가 아무 일도 아니야. 그래서 얼굴을 딱 잡고서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어. 그래서 월트가 이제 눈치를 채죠. 그 사촌들 어디 사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공구가 부서졌는데 그거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언제든지 가져가. 그리고서 월트가 찾아갑니다. 월트가 이제 몽족갱들 집에 이제 찾아가서 기다려요. 기다리니까 이제 몽족갱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뚱땡이 땅딸보 몽족갱 대장만 남게 되자 총을 딱 들고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서 대장이 나오자마자 힘도 좋아 노인네가 얼굴을 잡고서 마당에다가 내어 던져. 으라차차 하면서 던져요. 그리고서 꾸부정한 이 영감님이 가가지고서 막 누워있는 그 몽족갱 대장을 막 발로 밟아요. 막 발로 밟고 막 내가 서부의 무법자다 임마 막 그러면서. 근데 나 이 액션씬이 되게 이렇게 말로 들으면 호쾌한 게 아니라 되게 템포가 느려요. 이렇게 투슈 투슈 약간 이런 느낌. 무슨 이런 노인네한테 맞나 이런 정도로. 네. 그렇지. 게다가 193에 그 큰 노인이 꾸부정하게 가가지고 액션씬 하는 게 한계가 있지. 근데 어쨌든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서 근데 표정은 되게 무서워. 그래서 막 밟고 얼굴도 마사지 해주고 막 근데 권총으로 얼굴에다 겨누면서 말합니다. 타오만 안 건드리면 살려주마. 네 친구들에게도 말해. 타오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위협을 하고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행동 좀 뭐 나중에 나오지만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이게 큰 화근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이게 월트가 살아나가던 방식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6.25 참전 용사로서 어떤 미국 이민자 2세대 폴란드계로서 그 사람이 살아오는 방식이 이런 거였던 거지. 자기 왜 스스로 상황이 악화돼요? 해결하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상황이 악화돼요. 사실은. 씬 5번째. 화창한 낮에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해요. 이제 서로 되게 친해요. 이 장면 좀. 월트, 그다음에 이제 옆집에 있는 남매 수하고 타오. 그다음에 이제 타오가 좋아하는 유아라는 그 또 몽족 여자애가 있어요. 유아 아까 말했죠? 얌얌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제 월트가 기분이 되게 좋아. 그래서 기분이 좋군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유아한테 말하죠. 타오가 데이트 신청 안 하면 내가 해도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이어져요. 왜냐면 타오가 되게 수줍어서 데이트 신청을 못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슬그머니 연결을 해줘요. 근데 데이트를 하려면 미국에선 차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나라에서야 그냥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데이트가 되지만 미국은 사실 너무 커가지고 북미 지역은 차가 없으면 데이트가 힘들지. 실제로 내가 캐나다 가가지고서 한 청소년한테 물어서 야 뭐하고 노냐 그랬더니 뭐 저희는 노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야 니네도 데이트하고 그래? 그래서 예 어떻게 데이트해? 그랬더니 차 타고 1시간 가서 1시간 놀고 걔 1시간 바래다 주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하루가 끝난대. 아유. 캐나다 거기 막 220 밟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땅이 넓은 거야. 그래서 같은 동네 사는데도 뭐 30분 걸어가서 차 30분 타고 만나서 1시간 놀고 걔 바래다 주고 집에 돌아오면 시간이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고 데이트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 대중교통이 사실 우리나라처럼 발달해 있는 나라 많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미국은. 그래서 야 버스를 타고 데이트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로 나와요. 그러면서 월트가 남자가 버스를 타고 데이트 가는 건 이제 면이 서지 않는다. 가오라는 말은 안 쓰기로 했으니까 면이 서지 않는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뭘 타요?라고 묻자 딱 월트가 근사하게 자기 그랜토리노를 딱 가르쳐요. 그래서 저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랜토리노를 빌려줄게. 그랬더니 진짜 저걸 빌려준다고요? 그래서 빌려줄게. 그래서 내 그랜토리노를 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저녁이 돼가지고 월트가 집에서 야구를 보고 있어요. 옆에 데이지 개가 있고 야구를 저녁에 보고 있는데 몽족 갱단 차가 타오의 집 옆에 쫙 와가지고서는 그 기관총, 그 무지 아까 임브로가 얘기했던 따발총을 집을 향해서 이제 막 난사를 해요. 따다다다다 쏴요. 창이랑 창문이랑 뭐 이런 게 이제 다 부서지겠죠. 총소리를 듣고서는 월트가 깜짝 놀라서 자기 총을 들고서 타오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는 놀라서 이제 몽족 자기네 말로 막 뭐라고 하고 있고 타오는 목에 어떠한 파편이 찔려가지고서 막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월트가 보니까 느낌이 쎄한 거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수가 어디 있냐? 수를 찾아요. 그랬더니 이제 타오가 누나는 이모 집에 있어요. 그래서 당장 집에다가 전화해봐. 이모 집에 전화해봐. 근데 타오가 전화했는데 이모 집에 수가 누나가 없는 거지. 그 이제 너무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월트가 타오의 집에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월트는 계속해서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술을 마시면서 자책해요.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자책하면서 걱정하면서 다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서 이제 차 소리가 들립니다. 뿡 하더니 잠깐 멈췄다가 다시 황 가요. 타오의 할머니가 울먹거리면서 이제 몽족말로 막 뭐라고 하면서 현관으로 마중을 나가요. 현관이 열리면서 이제 수가 들어오는데 수는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아가서 이제 피가 나고 부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랑 엄마한테 쓰러지듯이 안겨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이제 몽족 갱단한테 집단 강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월트가 가서 이제 팼잖아. 타오 건드리지 말라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제 수를 집단으로 이제 강간을 한 거예요. 겁탈을 한 거죠. 그걸 보고서 이제 월트가 그 자리에서 술잔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막 자책을 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막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 불 꺼진 집에서 불도 켜지 않고 어두운 집에서 이제 주먹으로 부엌 찬장이랑 유리창을 막 부숴요. 그래서 손에서는 피가 난 채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트가 눈물을 쭉 흘려요. 손에서는 피가 나고 있고 그렇게 어두운 방에 앉아 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신부님이 들어옵니다. 신부님이 딱 들어왔는데 월트가 방에 아까 그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고 옆에 테이블에는 앨범이 있어. 자기가 예전에 어떤 뭐 부인과의 추억이라든지 젊었을 때 그 앨범들을 봤나 봐. 그 앨범이 딱 있어요. 신부님이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이제야 경찰들이 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네요. 월트가 말합니다. 몽족 갱들이 있는 한 타오와 수는 절대로 편안히 살 수 없네. 놈들이 영영 사라지기 전에는. 무슨 뜻이죠? 알잖나. 모두들 겁을 먹었어요. 특히 타오요. 지금도 타오는 이 집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오는 월트를 보면서 복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타오는 경찰들이 간 다음에 그 월트 집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네가 타오라면 어떻게 하겠나? 신부가 대답합니다. 제가 타오라면 복수를 원하겠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놈들을 죽일 겁니다. 그 늘 앳됐던 신부, 늘 평안한 밝은 표정을 지었던 신부도 처음으로 이제 화난 표정을 짓고 자기도 죽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분노하는 신부가 인간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신부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 월트가 자네 맥주 한잔 하겠나? 예.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오게. 그래서 캔 맥주를 들고서 이제 신부님이 한 입 마시고서는 말합니다. 저주받을 놈들. 이건 부당해요. 월트가 말합니다. 정당한 건 세상에 없어. 어쩌실 거죠? 미스터 코왈스키? 월트라 불러. 처음으로 이제 월트라 불러. 네, 어쩌실 건가요, 월트? 글쎄 모르겠어. 생각해내야지. 그게 뭐든 간에 놈들은 끝장이야. 장면이 바뀝니다. 아침이 돼서 타오가 월트의 집에 찾아옵니다. 뭐 벨도 안 누르고 그냥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가서 복수를 해야 된다고. 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당장 가자고 얘기해요. 월트는 이렇게 서서 머그잔에서 뭔가를 마시다가 진정하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타오가 계속 흥분하는데 흥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진정해라. 생각해야 된다. 작전을 짜야 된다. 그러면서 오후 4시에 오라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타오를 집에 돌려보내고는 월트는 늘 그래왔듯이 마당에서 잔디를 깎아요. 그리고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목욕하면서 담배를 펴요. 그래서 이제 걔한테 미안하다고. 나 집에서 담배 처음 피지 않냐? 미안하다. 그러고서 담배를 펴요. 그리고 이태리 이바사에게 가가지고서 머리를 자릅니다. 여전히 이제 서로 막말을 주고받는데 머리 자르는 게 이제 10불인데 20불을 주고 나와요. 그리고 가서 정장을 맞춰요. 그래서 자기 처음으로 정장 맞춘다고 정장을 맞춰요. 그리고서 이제 성당에 갑니다. 신부님이 성당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서 걷고 있는데 저쪽에 제일 앞쪽에 무슨 킬러같이 이렇게 월트가 서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고해하려고 왔네. 그랬더니 오 지저스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래서 안 했으니 걱정 마. 그래서 뭐 하실 건데요? 받아줄 거야 말 거야?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실에 둘이 앉아요. 그 고해성사실이 아시죠?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래? 그물같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이 실루엣처럼 이렇게 보이는 칸막이를 두고서 신부님과
끼어져 있다 그랬나? 그쵸. 망이 이렇게 있어서 신부님은 저쪽에 있고 여기서 고해성사하는 월트가 이제 앉아 있는 거죠. 뭐 파더 뭐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막 그랬더니 월트가 죄를 고백하는데 뭐 그런 거예요. 1968년 공장의 성탄절 파티 때 아내가 다른 방에 있는데도 다른 여자 베티 자블론스키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부님이 네, 또 뭐가 있나요? 보트랑 모터를 팔아가지고서 $900를 남겼는데 세금을 안 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두 아들과 잘못 지냈습니다.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도 몰랐고 친해지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뭐래요? 그게 단가요? 그랬더니 이제 월트가 그게 다냐고 평생 가슴앓이를 했는데 막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가서 성모 이름을 10번 부르고 주님을 5번 부르십시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요. 그러니까 사실 신부로서는 의아한 게 분명히 한국 전쟁에서 있었던 나도. 뭔가가 있을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그럼 뭐가 또 있어? 난 다 했어. 이것 때문에 평생 힘들었어.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 돌리고서 월트가 막 걸어가는데 이제 신부님이 가서 복수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 몽족 갱단 집에 가서 계속 지키고 있을 거라고 그래요. 무시하고서 계속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신부가 말하죠. 난 당신이 평안하길 바래요. 그랬더니 뚜벅뚜벅 걸어가던 월트가 딱 멈춰서면서 뒤돌아서면서 말해요. 이 표정이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 멋있었어. 평안하길 바래요. 그랬더니 탁 멈춰서 뒤돌아서는데 난 평안하다네. 이게 아주 옅게 웃잖아요. 근데 진짜. 와, 정말 대단해. 아주 옅게 웃어. 딱 진짜. 돌아서면서 난 평안하다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표정으로 가다가 계속 인상 쓰고 있다가 아주 옅게 웃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인상 쓴 상태에서 딱 돌아서고서 난 평안하다네 그러고 진짜 아주 0.01mm 웃어. 그랬더니 신부님이 Jesus Christ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좀 알았던 것 같아. 신부가. 6번째 씬입니다. 오후 4시가 돼서 타오가 다시 월트의 집에 옵니다. 월트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서 총기 부품을 닦고 있어요. 타오가 와가지고서 자 이제 복수하러 가죠. 이게 제가 쏠 총인가요? 하면서 이제 장총을 들어요. 근데 되게 어설퍼. 그랬더니 이제 총 내려놔. 너 총 쏴본 적 없지? 막 그래요. 그러면서 자 보여줄 게 있으니까 따라와. 그래서 월트가 타오를 지하실로 데리고 가요. 그 제일 첫 번째 씬 때 손자들이 막 봤던 사진, 훈장 그 상자를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월트가 타오에게 훈장을 보여줘요. 내가 1952년에 중공군 기관총 기지를 치러 갔는데 유일하게 살아 돌아와서 받은 은성 훈장이야. 그러면서 이 훈장을 타오의 가슴에 이렇게 꽂아줘요. 그래서 타오가 말합니다. 왜 날 줘요? 라고 묻자 월트가 오늘 밤 위험할 걸 알면서도 같이 가니까 라고 말해요. 타오가 묻습니다. 몇이나 돼요? 뭐가? 한국에서 몇이나 죽였어요? 13명이나 그 이상. 사람 죽이는 거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가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궁금한 거야.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떤 건지. 사람 죽이는 거 어땠어요? 월트가 말합니다. 알면 후회해. 상자나 닫아. 그리고 이제 타오가 상자를 닫는 동안 월트가 올라가요. 타오가 상자를 이렇게 닫는데 위에서 쿵 소리가 나요. 뭐냐면 월트가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그 철창문을 닫은 거야. 잠궜어. 타오가 못 나오게. 그 이제 타오가 와가지고서 문 잠그니까 막 철창문을 두드리면서 말해요. 월트 무슨 짓이에요? 열어줘요. 왜 그래? 하면서 막 화를 막 내요. 그랬더니 단념에 못 나오니까 내보내줘요 당장. 안 그러면 죽일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화장실이 급해. 똥 싸겠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내보내줘요 당장. 안 그러면 죽일 거야. 막 미국 말로 이제 막 킬 막 fuck 막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해요. 그랬더니 월트가 철창을 쿵 하고 치면서 말해요. 닥쳐.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 죽이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어? 끔찍하게 기분 더러워. 더 더러운 일이 딱 하나 있는데 항복하려 했던 소년병을 죽여 훈장을 타는 거지. 그래, 너처럼 겁먹은 동양놈 말이야. 네가 방금 들어봤던 소총으로 얼굴을 쏴 죽였어. 날마다 그게 생각났지. 너도 그런 걸 겪긴 싫을 거다. 난 손에 피를 묻혔어. 더럽혀졌지. 그래서 오늘 밤 혼자 갈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장면이 지하실에서 1층으로 오는 그 철창문 있잖아. 이게 딱 그 성당의 고해성사실에서의 망을 이렇게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저쪽에 신부님이 망을 두고서 그 X자로 있는 그 철창에, 그 망에서 고해성사를 할 땐 사실은 그냥 그래도 그건 피상적인 거였던 거야. 최후까지 말하지 못했던 그 자기가 살려달라고 항복했던 그 소년병을 죽이고 훈장을 탄 이 비굴함과
이 마음 속에서 늘 나를 괴롭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닫게 했던 이거는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는데 그거를 지금 유일한 친구 몽족 소년에게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이제 고해성사죠 사실은. 이거 되게 찡해요. 그리고서는 월트는 이제 혼자 몽족 갱단의 집으로 가요. 먼저 그 개 있죠 데이지 개를 데리고서 옆집 할머니한테 가요. 할머니는 이 월트 보면 계속 뭐라고 궁시렁궁시렁거리거든. 개의치 않고 얘 고마워요. 얘 이 개도 할머니예요. 그래서 사랑해요. 막 그래 할머니한테.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앉아 있는 의자에다가 개를 묶고서 그 침대에 누워 있는 수에게 전화해서 네 동생이 우리 집에 묶여 있으니까 열쇠 여기에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가라. 그 다음에 혼자 어두운 밤에 월트는 몽족 갱단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월트가 뚜벅뚜벅 걸어서 몽족 갱단의 집으로 갑니다. 안에서는 갱단들이 이제 떠들고 노는 소리가 들려요. 마당에 월트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얘네도 이제 긴장했던 거지. 누군가 올 걸 알았으니까. 월트가 서 있는 걸 보고서는 몽족 갱단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월트가 말합니다. 쓰레기네 집 맞나? 그랬더니 대답하죠. 왕님 하실 줄 몰랐는데 닥쳐 머저리. 니놈 같은 땅딸보랑 할 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월트랑 몽족 갱단이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웃집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서서히 내다보기 시작해요. 웅성웅성거리면서 나와요. 몽족 갱 두목 일명 땅딸보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영감탱이. 그러자 월트가 오른쪽 자켓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쓱 꺼내요. 근데 이거 꺼내요. 이렇게 쓱 꺼내. 그랬더니 몽족 갱들이 그 움직임에도 긴장해가지고서 월트에게 이제 총을 겨눠요. 월트가 말합니다. 우리가 좀 흥분했지. 몽족 갱단이 닥쳐 막 그래요. 그때 월트가 너나 닥쳐. 그러면서 그 특기 손가락 총으로 한 명씩 겨눠요. 푸 하면서 이렇게 겨눠요. 그리고 묻습니다. 불 있나? 몽족 갱단이 말합니다. 없어. 노막 났어? 월트. 없다고? 담배를 입에다 딱 물고 오른손을 위로 딱 들어 보이면서 말해요. 난 불이 있지. 그리고 천천히 오른손을 왼쪽 속주머니로 가져가요. 조용히 은총의 성모시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속주머니에서 뭔가를 짚고는 순간 빠르게 몽족 갱들을 향해서 딱 꺼냈더니 일제히 몽족 갱들이 총을 막 쏩니다. 권총, 기관총 막 쏴요. 그래서 월트는 담배를 문 채 모든 총알을 막 다 받아내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딱 쓰러지면서 오른손을 탁 폈는데 그게 총이 아니라 라이터. 자기가 한국전쟁 때 썼던 그 부대 마크가 그려져 있는 그 라이터를 탁 놓게 돼요. 그리고서 월트는 숨지게 됩니다. 그 이제 카메라가 올라가면서 월트가 숨져서 잔디밭에 누워 있는데 공교롭게 이게 양팔을 벌리고 있어. 약간 그 라이터랑 해가지고 속죄의 그런 걸 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대속이야. 네. 이거는 진짜 대속이야 대속. 네. 엔딩입니다. 장면이 바뀌면 경찰들이 뒷수습을 하고 있어요. 구급차도 있고 신부님도 있어요. 뒤늦게 타오하고 수가 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그 다가가려는 타오를 저지하면서 그 경찰 중에서 몽족 출신 경찰이 말해요.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할아버지를 놈들이 총으로 쐈어. 증인들이 많으니 이번에는 아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수가 겁탈당했을 때는 증인도 없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게 구속이 안 됐는데. 그때도 경찰이 왔는데 그치. 피해자는 있는데 구속을 못 시켰어요? 그치. 왜냐면 그때 몽족 사람들이 말을 안 해. 입이 무겁거든. 근데 이번에는 모든 이웃들이 다 봤잖아. 총 맞는 거를. 그래서 아마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거다. 몽족 갱들이 한 놈씩 경찰차에 탑니다. 타오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한 놈씩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놈 가는 거를 타오가 막 보고 있고 카메라가 점점 타오의 얼굴로부터 확대해서 상반신을 보여주는데 타오의 가슴팍에 훈장이 걸려 있어. 되게 어설프게 걸려 있어요. 아 대박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월트가 죽었는데 훈장이 타오의 가슴에 걸려 있어. 이게 대속이라니까. 걔 타오가 입은 옷이 되게 막 이렇게 헐렁한 한 5,000원짜리 티에 여기 이렇게 주머니 달린 거 있잖아요. 걔가 아무튼 옷도 되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데 거기 그렇게 딱 걸려가지고 그거를 굳이 시점샷으로 끝까지 딱 담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어서 그 훈장이 그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월트가 죽었는데 그 훈장이 타오의 그 티셔츠에 되게 어설픈 티셔츠에 은성 훈장이 딱 달려 있어요.
장면이 바뀌면 이제 장례식을 합니다. 신부님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강론을 해요. 나는 그전에는 할머니들 손을 잡고 영생 약속이나 남발하는 애송이 신부였다. 이거 다 월트가 한 독설이거든. 너는 공부를 과하게 한 할머니 손을 잡고 영생 약속이나 남발하는 애송이잖아, 꼬맹이잖아, 막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28살 수총각이잖아요. 수총각이잖아, 막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는데 월트를 만나고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을 읽습니다. 집은 교회에 넘긴다. 그래야 도로시 내 아내도 좋아할 테니. 그랬더니 큰별이가 짜증이 나요. 아, 아버님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집을 뭐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그치. 아버님 그 요양원으로 들여보내고서 집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팔라 그랬나? 파는 거지. 그치. 자기네가 헤쳐 먹으려고 어쨌든 팔면 그래도 돈이 되니까 그게. 꽤 넓잖아. 게다가 그게 하우스잖아, 하우스.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짜증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유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언장에 사용된 표현에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끝까지 그대로 읽는 겁니다. 1972년형 그랜토리노를 받을 사람은 하니까 배꼽 뒤 손녀가 막 설레어해요. 옆에 엄마가 이렇게 손잡고서 너 거야. 옆에 큰 며느리도 씩 웃으면서 그래. 너 거야 이제. 선물이야. 막 그러면서 변호사가 계속 읽습니다. 내 친구 타오뱅 로이. 이거 너무 짠했어. 1972년형 그랜토리노를 받을 사람은 내 친구 타오뱅 로이. 친구라고 불러요. 가족들이 이제 멘붕이 와요. 얘 누구야?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유언을 읽어요. 단 멕시코 놈들처럼 지붕 뜯어내지 말고 백인 촌뜨기처럼 웃긴 불꽃 그려넣지 말고 다른 얼간이들 차처럼 꽁무니에다가 크고 동성애자 같은 스포일러를 달지 마라. 꼴 사납더라. 이런 짓들만 안 하면 네 거다. 이 사람이 말한 그런 뭐 보수적인 성향을 함축하는 표현 아니에요? 어떤? 이 차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그 당시에 그걸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치. 어쨌든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이렇게 녹슬지 않는 그 오리지널리티. 월트의 삶은 옛 것의 가치를 그대로 붙잡고 사는 보수적인 삶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옛날 냉장고. 오래된 냉장고를 가지고서 이만한 냉장고는 없어라고 얘기한다든지 집에다가 미국 깃발을 그대로 꽂아놓고 있다든지 매일 규칙적으로 잔디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오래된 그랜토리노를 맨날 닦는다든지 타는 차도 픽업 트럭이거든요. 픽업 트럭은 가장 미국적인 차거든요. 픽업 트럭을 탄다든지 그런 오래된 가치를 붙잡고서 살아가는 노인의 삶. 그 그랜토리노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훼손시키지 말라고. 그치. 그리고 타오한테 일 시킬 때 매일 1일 1세차를 시켰어요. 그랜토리노. 계속 닦고 있어. 계속 닦아.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유언을 쭉 읽는데 타오의 표정이 굉장히 의젓해요. 굉장히 의젓하고 지난 날을 회상하는 듯이 이렇게 씩 웃어요. 이제 장면이 바뀌면 그랜토리노에서 타오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데이지가 걔가 앉아 있어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BGM이 나와요. So tenderly 막 그러면서 Nothing more what you see 막 그러면서 이거 클린트 이스트우드 목소리입니다. 이 영감님 원래 노래도 하고 재즈 피아노도 치고 앞부분을 본인이 직접 불렀고 뒷부분은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최고인데 그 당시에 영국 신예의 그 재즈 보컬리스트였던 제이미 컬럼이 불렀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노래 되게 좋습니다. 타오가 운전하는 그랜토리노는 옆에 바다가 있는 도로를 타고서 이제 뭉 지나가요. 그랜토리노가 지나가고 나면 그랜토리노가 지나간 그 길 왼쪽에는 가로수가 막 바람에 흔들리고 오른쪽에는 바다가 찰랑거리는 장면에 카메라가 이제 고정되면 BGM이 막 계속 흘러나오면서 엔딩 크레딧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끝나요. 저는 이거 극장에서 이 영화 하면은 계속 생각나는데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처음 봤던 영화예요. 근데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몰입하고 보고 이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멍하게 앉아 있다가 끝나고서 겨우 일어났던. 그리고 이제 끝나고 데이트하면서 아내한테 손가락총 쏘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린 적 있나? 아내가 침 안 뱉었어. 침 뱉으면 또라이지. 침 뱉으면 큰일 나지. 침 뱉으면 더 큰 침 뱉잖아. 그래서 예, 그렇게 끝납니다. 끝. 근데 이 영화가 상업적으로도 꽤 히트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뭐 적지 않게 성공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흥행하지 않았는데 본 사람 중에서는 인생 영화다라고 얘기한 사람 많지. 뭐 이경규의 인생 영화가 그랜트리노라던데. 정재영도 인생 영화라고 했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것 때문에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나 그 전에도 좋아했구나.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후로 좋아했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 우리나라의 클린턴 이스트우드 영화로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가. 그렇죠. 그때 빵 떴죠. 아니 나 아메리칸 스나이퍼. 그 다음에 그건 약간 좀 약했죠. 이 영화 전 중간까지밖에 안 봤지만 보면서 임브로가 되게 좋아할 만한 영화다. 아 진짜? 미국 꼰대 영화. 꼰대잖아. 꼰대를 정당화해주는 영화. 그렇죠. 니네도 다 늙는다 이놈들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본격 아재 방송 떠람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재들이 선택한 아재 픽스 무비 그랜트리노 여기까지 함께했습니다.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 짓죠. 이거 완전히 제 감성의 영화는 아니었는데 약간 되게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감성이랑 되게 그런 시각이어가지고 그래도 클린턴 이스트우드 그거 보면서 되게 깊이에 대해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쨌든 감독도 하고 연출도 하고 주연까지 하면서 이 정도를 해낼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그런 이제 조금 제가 좋아하는 약간 미장센이나 은유 같은 건 아니지만은 임브로가 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도 그렇게 그거를 다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가지고 꾸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되게 어쨌든 끝까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한테 힘들게 했던 대상들한테 자기의 제일 좋은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고 떠나는 그런 마지막 장면까지 연출한 거를 봐서 다시 좀 돌아보게 되고 되게 생각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그렇죠. 나는 이스트우드 너무 좋아하는 게 그 노인만이 볼 수 있는 어떤 힘, 연륜의 힘, 노인만이 어떤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과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고 마치 어떤 노인이 지혜로운 노인이 나한테 임브로 인생은 이런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해 주는 듯한 느낌이 난 사실 너무 좋아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영화 되게 좋아요. 보고 나면 영감님이랑 막 친해진 느낌도 있고. 근데 이 사람 배우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배우 출신 감독으로 이 정도의 역량을 발휘한 사람 없지 않아요? 쉽지 않지. 그리고 이 연령에 이 네. 나이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다 진보적인데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영감님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서 과장님. 저도 요즘 20대 애들이랑 10대 애들이랑 거의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요. 20대 애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세대 차이를 느껴요. 네, 전 못 느끼는데. 그렇지 않나요? 난 그들과 하나야. 세대 차이를 느끼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요즘 신입 애들이 이제 90년대생이잖아요. 우리 때랑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해요. 너도 X세대 꼰대구나. 맞아. 아까 나는 동의했어. 내가 그 꼰대류에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 때는 사실 부장님이 퇴근을 안 하셨는데 어찌 감히 신입이 퇴근을 하나요. 요즘 애들은 막 워라밸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여서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신입들, 요즘에 20대들은 나는 가족이 중요해요. 난 내 삶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당차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누군가는 회사에 남아서 그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책임과 자기 삶의 균형이 보이지가 않아서 약간 답답해하는 거죠. 꼰대들은.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치. 그게 세대 차이지. 그러니까 사회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 머릿속에 어떤 그 상식이나 사고방식이 변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낑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저도 그런 거를 가끔 느끼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다가 그 할아버지가 아직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았을 때, 이제 집 앞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개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바람 쐬고 있는 게 낙이었잖아요. 근데 옆집에 어떤 아줌마가 장을 보고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트렁크에서 짐을 옮기다가 막 과일 이런 거를 쫙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지나가는 막 그 동네
그 어중뛴 그 동네 무리 한 3명이 그걸 지나가면서 도와주지도 않고 놀리고 가죠. 그 약간 그 아줌마한테 약간 성적인 행위를 지들끼리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희롱하고 가죠. 그런 걸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또 이제 으르렁 거리는데 갑자기 타오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그 아줌마 짐들을 이렇게 들어주고 수습해주고 이제 짐을 들어주면서 그걸 보면서 저래야지 약간 이렇게 흐뭇해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대 차이라는 게 되게 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과 느끼는 세대 차이에서도 합리적으로 이 가족들에게 못마땅해 하는 게 저도 동감이 갔다고 했잖아요. 물론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못마땅해 하는 것도 동의가 됐지만. 그러니까 뭔가 일방적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이나 어우러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고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서로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네. 그랬습니다. 네. 우리 봄 작가님. 네. 네. 눈이 데이지 같아요. 아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네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영화 같아요. 보고 싶네요. 네. 사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한 편도 본 적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게 처음이었어. 내 덕분에 한 편 본 겁니다. 내 얘기 다 들었으면. 네. 근데 진짜 거의 다 적은 것 같은데 모든 시퀀스를. 그치. 네, 다 적었어요 진짜. 나 이번 주에 한 3번 봤어요. 정말. 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화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좋고, 이 봄에 감성을 더 말랑말랑하게 채우시고, 나에게 있어서 세상과의 관계, 우정은 무엇인가, 인간관계는 어떤 건가, 또 삶은 무엇인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하시고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떠란 무비 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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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riend, Tao Van Lor. On the condition that you don't chop top the roof like one of those beaners. Don't paint any idiotic flames on it like some white trash hillbilly. And don't put a big gay spoiler on the rear end like you see on all the other Zipperheads cars. It just looks like hell. If you can refrain from doing any of that, it's yours. So tenderly, your story, nothing more than what you see or what you've done or will become. Standing strong, do you belong? In your skin, just wondering. Gentle now as the tender breeze blows, whispers through my Gran Torino, whistling another tired song. Engine hums and bitter dreams grow, heart locked in the Gran Torino. It beats a lonely rhythm all night long. It beats a lonely rhythm all night long. It beats a lonely rhythm.